네,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라이브 채팅방에 들어오셨나요? 예, 오늘은 온라인 라이브 개원 세미나 제가 100일 전에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실시간 채팅창이 안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카카오 채널 다 들어오셨잖아요. 거기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 만나다 보면은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개원할 때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원 시점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나온 상태에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돌이켜보면은 항상 이런 위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손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려놓고 정말 그렇다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잘 개원 준비를 해서 이런 환경에서 좀 이렇게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100일 전인데요. 체크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상호 결정입니다. 지금 상호들 다 결정하셨나요? 제가 그 경영 전략을 짜주고 경영을 도와줬던 병원에서 최근에 하나를 더 늘리다가 상표가 문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존에 상표권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표 추후에 생긴 병원의 상표를 갖고 있어서 좀 다시 그 병원을 하려고 해서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표를 반드시 먼저 결정했으면요 상표 특허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상표 특허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예, 보통 출원하는데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개월 정도 그 출원위에서 특허청에서 심사 기간이 있고요. 2개월 정도 그 출원 심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병원 이름을 정하는 거겠죠. 지금 혹시 병원 이름을 정하신 원장님들은 바로 상표 특허를 하시고요. 상표 특허를 미리 내놓으면요. 기간이 1년 걸리더라도 먼저 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능하지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반려가 안 되니까요. 그 특허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꼭 상표 특허를 출원을 해 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지 결정입니다. 입지를 결정하신 원장님도 계실 거고요. 입지를 결정하지 않은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입지를 보통 우리가 개원을 준비할 때 100일 전에 가장 먼저 결정을 하나 해야 될 사항이 바로 입지죠. 인테리어가 보통 우리가 50일 정도 잡고 앞에 인테리어 업자들 만나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기간 합치면은 보통 70일에서 80일은 최소 잡고 입지를 인테리어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일정에 맞춰서 개원 100일 전에는 입지를 가능하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100일 동안 무엇을 마케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저희 전체 개원 플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 개원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대략 70일 동안 어떻게 쭉 준비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대략적으로 일정표를 이렇게 체크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사업계획이 마케팅과도 좀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사업계획은 적어도 100일 때부터는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일정표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마케팅은 전체 상호명이 결정되고 어떻게 병원을 해야 될지 결정된 이후로 매일 개원하는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고요. 당연히 개원하고 나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럼 그걸 하나하나 쪼개서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사업계획 얘기했는데요. 개원 전 100일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병원의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똑같이 개원한다고 우리 병원에 환자가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병원의 첫 번째 치료, 우리 병원에 내가 하는 진료과들 있잖아요. 진료과 중에서도 내가 더 특화해야 될 치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치료를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를 만들 건지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차별화 그 치료를 차별화할 때는요. 일단 원장님별로 잘하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트렌드가 있어요. 최근에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더 많이 하는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있죠. 그런 트렌드랑 결합을 해서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제가 차별화를 만드세요 하면은 대부분 원장님들이 뭐 이렇게 다 비슷하고 뭐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잘하는데 특별한 뭐가 차별화가 있나요? 차별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기술적, 기능적인 차별화만 생각하면 차별화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기능적 차별화는 경쟁 상대, 경쟁 병원이 그거를 만약 장비다. 장비 차별화 했는데 옆에 경쟁 병원이 그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그 차별화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기능적 차별화가 아니라 이미지적 차별화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 병원의 철학이라든지 카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치료만에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뭐 브랜드, 상품 치료명이라든지 뭐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치료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원장님들이 치료해야 될 상품을 치료해야 될 품목을 다 정리하고요. 그걸 먼저 하나하나 차별화하는 전략을 만들고요. 두 번째 가격 차별입니다. 다 정했어요. 우리가 딱 가격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급여가가 있고 비급여가가 있어요. 비급여가 같은 경우는 가격을 누가 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가격은 급여는 당연히 정부가 정하고요. 비급여는 당연히 누가 정합니까? 예, 비급여는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지죠. 다들 많이 받고 싶어요. 가격을 비싸게요. 비싸게 받고 싶은데 소비자가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은 결국 그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 우리 병원한테 가장 적절한 가격이 얼마를 받을 건가? 그리고 그에 알맞는 우리 병원의 어떤 차별화 가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제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격을 정하실 때 꼭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뭐 저가로 가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 뭐 중가로 정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적어도 한 가지 상품 정도는 좀 고급 프라이스, 하이 프라이스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을 때 거기에 맞는 뭘 준비하게 됐죠? 나머지 컨텐츠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됐던 직원들 역량 그리고 아까 말한 마케팅 좀 더 차별화, 상품을 좀 더 차별화하는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사 내가 조금 중저가의 프라이스의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가격을 어떻게 해보자? 예, 높은 가격을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비자 구매 패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죠. 높은 가격이 하나 있으면은 중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소비자들이 매우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높은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라 중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고가를 위한 가격을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서비스 차별화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병원들이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병원에 어떤 서비스적인 차별화를 가져올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병원 뭘 할 건가? 많이 다녀보세요. 뭐 서비스를 잘하는 식당, 미용실, 다양한 곳을 가보세요. 벤치마킹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 우리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잘하는 병원이라든지 에서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 달 동안 우리 병원의 컨텐츠 차별화를 무엇으로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병원 마케팅의 50%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좀 뛰어난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해야 되고요. 또 많이 물어봐야 되고요. 또 잘하고 있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배우기도 해야 되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개원한 병원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런 부분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개원했어요. 당연히 어떨까요? 병원이 힘들죠. 그리고 역시나 이런 부분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잘하고 개원한 병원들은 어떨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냐에 따라 뭐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냐 없냐에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개원했는데 최근에도 되게 잘 되는 병원들을 봤어요. 개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전혀 코로나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는 신경외과도 있고 통증의학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오히려 정말 내가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냈느냐 안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고민을 했느냐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기를 제가 바라볼게요. 네, 개원적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과연 어디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 당연히 뭐 상표별로 컨텐츠 만들면 리플렛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요? 블로그나 뭐 언론 기사라든지 바이럴 컨텐츠에도 그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나 뭐 각종 이벤트 이런 걸 할 때도 컨텐츠에 들어갑니다. 결국 30일 동안 만든 차별화된 컨텐츠들이 앞으로 마케팅을 쓰여야 될 마케팅 해야 될 모든 곳에 다 뭘로 들어가요? 컨텐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